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3년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5.03% 증가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5%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2022년 5.31%, 2023년 5.05%라는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2월과 11월 대규모 선거에 따른 지출 증가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4년 말 취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목표한 8%대 성장 목표치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고 자동차 판매 등 지표에서 소비 둔화가 이어져 성장률 둔화세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며 2000년 3월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한 데다 지난해 가뭄으로 상승했던 쌀, 토마토, 고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 회복으로 떨어진 것이 물가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성장률 둔화와 물가 하락이라는 이중 부담이 커지자 금융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세이스미토모은행의 아베 료타 이코노미스트는 내구재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하 시 올해 경제 성장률은 5.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이뱅크 인도네시아의 미르달 구나르토 이코노미스트 역시 무상급식이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5.15%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에너지 부문에서 약 60조 원에 달하는 21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원자재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제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핵심 사업은 디메틸에테르, DME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DME는 석탄을 열분해한 가스를 액화한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분진 배출이 적어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기반으로 DME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나 최근 일부 외국 기업의 투자 철회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흘릴 장관은 정부 재정과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해 DME 생산을 추진해 LPG 수입을 대체하고 해외 자본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50만 배럴 규모의 정제 능력을 갖춘 정유 공장과 이에 필요한 대규모 저장시설 건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항공모함 사업에서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들 기업이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함께 인도네시아 해군 전력 증강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광활한 섬들의 군대를 신속 전개하고 재난 상황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륙 헬기갑판 형태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와 협력해 2028년까지 함정 건조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소형 헬기 항공모함과 헬기 상륙 도크를 갖춘 강습함 제안서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터키 방산 매체 투르데프는 이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17,000여 개 섬에 대한 필수적 상륙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 업체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한국의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척의 함정을 수출했고 하나오션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잠수함, 호위함, 훈련함 등을 납품해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075형 상륙 헬기갑판 항공모함을 인도네시아 측에 선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쟁 구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의 아리 수디아트 교수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은 군사력을 넘어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 전력이라며 항공모함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공모함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이 식중독 발생, 조리 미숙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남부 술라웨시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학교 급식을 먹은 초등학생 12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달 시작된 이후 5번째 식중독 사례입니다. 전날 동부 자바주에서는 국립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과일과 채소가 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식 관련 조리팀이 학생들의 알레르기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영양평가 없이 식단을 구성해 상당한 식자재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남부 수마트라 지역과 누사 뜬가라 티무르주 등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급식에서는 벌레가 나왔고 제대로 익히지 않은 닭고기나 상한 식품이 배식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급식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생기는 가운데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의도된 조작이라며 학교를 비난하고 배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가영양청장은 규모가 큰 급식을 진행하다 보니 생긴 기술적 문제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학생에게 한꺼번에 식사를 제공하는 계획을 충분한 검증 없이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무상급식은 지난 1월 6일 5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정부는 올해 말까지 1,750만 명, 2029년까지 8,200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200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 38개 주에서 900곳이 넘는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면서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급식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 의류 생산업체 스리텍스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스리텍스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감독하에 자바 지역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3단계에 걸쳐 최대 1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스리텍스가 지난해 10월 스마랑 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스리텍스는 이미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진 상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가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텍스의 파산으로 이곳에 대출을 지원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계 은행들도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약 2,200만 달러, 우리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약 2,000만 달러,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500만 달러를 각각 대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967년에 설립된 스리텍스는 중부 자바 지역 전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기업으로 자국 및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군복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섬유 의류 산업의 수출 부진, 비용 상승, 경쟁국과의 격화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돼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와 주변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주택, 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침수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재난대응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심과 교외 곳곳에서 최대 3에서 5m 깊이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4일 기준으로 최소 77개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카르타 동부 서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5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1,000채 이상의 주택이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대응청장은 침수된 지역 중 남부 자카르타에 42개, 동부 자카르타에 25개, 서부 자카르타에 10개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1,200여 명은 이미 지정된 대피소 11곳으로 이동했으며 당국은 천상자의 즉석식품, 260개의 아동용품, 생수, 담요, 긴급 구호키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홍수가 202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버카시 지역에 큰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카시 동부에 위치한 한 병원은 침수 피해로 환자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고 여러 구역이 정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집 전체가 잠겼으며 개인 물품을 제대로 챙길 시간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카르타 수도권은 약 3천만 명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권으로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도 향후 계속될 폭우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경계 심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